자,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알테오젠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 되는 아주 유명한 종목이죠. 알테오젠 코스닥 속 시가총액 1위, 성장기업의 대명사 같은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예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종목 자체는 어떠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덜커덕거릴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락은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이런 와중 가운데서 심하게는 루머가 분식 회계 루머 같은 개소리까지 나왔던 적이 있죠. 작년도에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개의 가짜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때려 부시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업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바이오에도 무지성으로 그냥 일정 라인만 들어오면 그냥 사면 무조건 돈 버는 종목들이 있다. 시장 전체에 그런 종목들이 있고 바이오 종목에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가에 걸리기만 하면 일단 우선 사놓고 보면 장땡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았던 게 바로 이 종목이었죠. 이거. 그리고 저 앞쪽에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하고 이런 종목들 그 대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있냐 그러면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세제 개편안 충격이죠. 세제 개편안 이슈, 다시 또 문제의 그 비려쳐먹을 양도세 이슈, 매년 그 이전에 아주 오랜 동안 매년 11월만 되면 주가 박살냈던 바로 그 이슈 다시 뜻밖의 불거진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만 관세 불안이 됩니다.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이 자식들 어저께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쳐 패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금 하고 이제 관세 불안 때문에 무너진대요. 관세 협상 다 끝났는데, 한마디로 해쳐먹겠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종목의 주가 역시 흐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런 거 지금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특허 소송 불안감 이런 거. 특허소송 불안감 같은 거 그거 따지고 보면요 그런 것도 불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누르는 플레이가 반드시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왜? 알테오젠은 이 기관들이 열심히 산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 내 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내 새끼 아닌 경우에는 이런 거 반드시 이런 거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계속 때려쳐 팔고 있다가 알테오젠으로 와서 하나 에어로가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없이 쇼크오버 들어왔다가 또 때려 팔다가 앞쪽에서 또 보자.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에 저기서부터 얘들이 원래 이거 사던 종목 아니거든요. 지금 저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슈 들어가지고 갖다 때려 팔고요. 그 다음에 주가 신나게 올라 들어가는 다음에 이거 됩니까? 3월달이죠. 1월달에도 또 한번 폈고요. 자, 이게 2월달에도 주기적이에요 이거. 3월달에도 또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밀려 떨어져 오면 샀다가, 이래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일정하게 라인만 들어오면 그냥 받아버리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얘들 자체가 지금 박스형으로 거래라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개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주가 상단으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자,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도 그러고요. 알테오젠과 마찬가지 리가캠도 똑같고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다 이렇게 거래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또 다시 밑에서는 또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특허소송 불안하다며, 그러면 여기서는 특허소송 때문에 불안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 밑에서는 지금 그 사이에 불안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불안했는데 요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는 불안이 사라졌냐고, 그 뉴스가 사라졌냐고, 없어졌냐고. 안 없어졌거든요.
할로자임이 머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건 이슈 자체는 벌써 저 앞에부터 나왔던 건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불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안했는데 일주일, 2주일 후엔 그 불안이 사라졌어? 아니잖아요. 이건 전형적으로 주가 올라 들어가면 패대기 쳐가지고 누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받아쳐먹고 또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받아쳐먹고 지금 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밴드 위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미친 듯이 때려 팔고. 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 쪽 불안하고 이슈를 우선 걸어놨습니다. 관세 이슈라고. 관세 불안 이슈에서 제약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여기? 이슈에? 우선은 그래서 제 의약예품 관세에 관한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반도체와 함께 이 해결 잘 됐잖아요. 이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잘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기관들 논리는 진짜 이상한 논리를 내선다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가리 빵꾸 나가지고 이거 계속 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도 외국인은 지금 주가가 눌리니까 또 사거든요. 그럼 이 외국인들은 그래가지고 관세가 잘못된 관세 협상을 해가지고 불안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래 문의 아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건 기관이 하는 일이지 외국인이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벌이겠다라는 측면으로 가는 종목들이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헛소리까지 퍼뜨리고 루머까지 알테오젠 분식 회계설로 급락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직접 검색해 보세요. 알테오젠 분식 회계설 해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오스코텍 임상 대성공했다라고 뉴스까지 넣은 기업을 주가를 붕괴시켜버리면서 줄지 이미 임상 성공한 걸로 뉴스까지 다 나와 있는 기업을 임상 실패라고 임상 실패 설이 루머가 돌았대. 이게 뭔 회견설입니까 이게? 얘들이 이러고 시세 만드는 애들이에요. 임상이 성공했다고 뉴스가 다 나온 기업을 뒤늦게 임상 실패설이 돌았대.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실제로 그렇게 깨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검색해 보세요. 직접. HLB는 뭐 애초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받아야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 알테오젠에 이게 하등에 뭐야 이슈가 되는 이슈가 아니에요. 특허 소송 같은 경우도요. 이건 말을 바꿨는데 이때는 무슨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작년 11월 달의 특허 소송 이슈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다가 특허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로자임이 머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한다라고 하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다가 특허 소송을 할 수 있대. 해라. 야, 네 돈 날리지 내 돈 날리냐? 알테오젠은 할로자임과 완전한 다른 방식으로 특허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허 소송 걸어봐야 못 이겨요 절대로. 예전에 LED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마팅이 가버린 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서울반도체 백색 LED는 전 세계에서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니치아 같은 경우가 LED 소송을 가지고 삼성전기를 그렇게 괴롭혔죠. 청색 LED 가지고 맨날 소송 걸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삼성전기가 오랫동안 그 특허 소송 때문에 시달렸었는데 서울반도체로도 한테도 물론 걸었습니다. 바로 그냥 깨지죠. 서울반도체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OLED, LED를 만든 회사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특허를 만들어서 자기가 별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걸면은 그거 이기냐고요. 못 이기지. 우리 기관은요? 예, 당연히 그거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에 또 똑같이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못 이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핑계로서 주가 깨트려 놓고 그러고서 바닥에서 쓸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서울 반도체에서도 했습니다. 옛날에. 이 케이스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의 특허 소송이 완전 다른 거라는 걸 그러면 얘들이 몰랐겠냐고요. 알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치고 들어왔으니까 일정하게 오르면 다시 팔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깨트리면서 이제 다른 뉴스 나오고 깨져와서 이제 한 방 더 깨먹기 위해서 뜬금없이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당연히 이건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머크를 상대로 해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을 해서 그 결과로 알테오젠이 영향받을 수 있다. 영향받을 수 있다며. 알테오젠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며. 왜 샀어 근데? 결국엔 이게 다 사기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한 게 바로 이 알테오젠의 수급이에요. 그 모든 게 다 개구라 사기였다. 현대로템이나 실리콘투나 이랬던 엉뚱한 종목들, 그 전에 클래프톤 같은 종목에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주가 놀러놓고 밑에서 받아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라 들어오고 시장 밀려 들어가고 해서 다시 패대기 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제 내려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라인. 그래서 원하는 가격이라 그러면 요선이 딱 좋아요. 여기 돌아 나오고 있는 60일 전후로 하는 위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이오 쪽의 종목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동안 바이오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내 이런 때 좀 잡아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가 분할해서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할을 안 하고 만약에 한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형태라 그러면요, 이거 아래쪽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60일선을 흔드는 형태, 항상 요런 때까지 내려가거든요. 추세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선을 뒤 흔들어 가지고 추세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추세선이 아래쪽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60일선 이하 121선을 살짝 하회하는 추세 저점 구간, 여기까지 들어오면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에서는 일단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이 장세에서 그대로 올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이거보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서 라인 걸리는 이 자리에서 직전에 한번 올라 들어갔다가 쉬었던 여기죠. 여기서 1차 들어가고 밀려 내려오면 한 번 더 받는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얘도 못 가면 세상에 갈 종목 없어. 뭐가 갈 건데? 바이오 중에서 이만큼 좋은 기업이 있냐 이거야. 이만한 되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이만한 기업이 어디 있는데? 이게 수주 금액 최고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알테오젠 아닙니까? 4조 7천억짜리요. 한 방에 4조 7천억. 글로벌 탑2입니다. 탑2.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면 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급인 종목이에요. 딱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위에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단 두 개 회사야. 할로자임이 먹거나 알테오젠이 먹거나. 엔비디아의 HBM 한다 그러면 그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위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비록 아래 하단 쪽에 하기는 하지만 이쪽에는 엔비디아의 HBM은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지금 호시탐탐하는 삼성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글로벌 탑2야, 탑2. 그 이런 종목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요리 취소 올라갈 종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노려야 되는 종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하락으로 신경 쓰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일부 덜었다 들어가긴 조금 늦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처럼 추가 노릇이 좀 느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추가 매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1차 샀다가 LG 넥슨, 현대마린 그래서 100% 넘기고 고가에서 떨어질 때 절반 차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점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 들어가 버리고요. 확 줄었죠? 추가 매수 들어갔으니까 다시 추매, 절반 차익 실현하고 추매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더블. 주식 참 쉽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근데 위쪽에서 이걸 차익 실현을 일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쪽에 지금 밑에 쪽으로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잡을 정리해서라도 추가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때 잡아가지고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 딱 장박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든든하게, 뱃속 든든하게, 마음속 든든하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세력주들 이런 거 막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조금 잘못돼 봐야 내가 크게 계좌에 타격을 입는 게 없거든. 그리고 이런 종목들 때가 되면 또 나오죠. 오르고에서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분들이 지금도 시장에서 저점 찍고 돌아 나오게 되면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땅 한번 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 돌아오게 되면 또 당연히 저가 기술의 줍줍기들 여기저기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164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2,400개를 넘습니다. 뭘 사야 될까?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래요.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 파란색이니까. 그럼 뭘 사게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더 빨리 나올 거냐? 이거 오르게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전문가분들이. 자, 오르게 들어오셔서 그래서 엄선된 종목들, 추천 종목,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그래서 플러스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 깔아놓고 그리고 빠르게 돌아오는 종목들 단타 추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계좌로 금방 플러스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이너스 계좌인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계좌로 전환될 바꿀 수 있는 대찬스가 오는 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